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병화 6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왕인 이 병화가 현재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8일에 위치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바로 한로의 시점부터 절기상으로 상강을 경유해서 입동까지의 운의 이야기입니다. 농촌의 가을거리가 가장 한창인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강, 서리가 내리는 이 시점, 분주함이 있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자, 현재라는 이 측면에서 운의 이야기. 개묘년 임수를 병화적인 입장에서의 이 2023년은 정관의 기운 속에서 정인의 기운이 이렇듯 들어있는 긍정의 마인드 속에서, 인풋의 에너지 속에서 내 위치를 올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대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이 달은 편관의 기운 속에 식신의 기운이 자리해 있죠. 어떤 면에서 이 식신은 음식의 신 아닙니까? 식신. 말 그대로 먹을 복을 이야기하죠. 조상에게 물려받을 유업 또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미덕의 기운들, 가을의 시간대에서 풍요로운 이 들녘의 결실의 계절에 어떻게 보면 배가 든든하게 불러있는 그런 상에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먼저 병진일주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일주적인 이 개념에서의 현재 이 달, 진술이 상충되니 사실 마음적인 측면에서는 별 6개치인 못할 기운이 형성됩니다. 이 장간풀이를 하면 진토속의 을과 신금 그리고 개수와 정화가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입장, 신경계통, 기관지, 신장 방광 또는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자궁, 심장적인 요소의 부대낌, 어떻게 보면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시간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병진 일간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달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주의를 하고, 그리고 관제, 구설, 시비수,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성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은 복잡하고 내면의 감정적 요소에서도 인간적 관계가 별 유쾌치 않는 시간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이 한 달 자체가. 그래서 병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건강적 요소나 이런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가급적 부딪히지 않게끔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모처럼 이성이 생겼는데 남성, 여성,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공이 사랑적인 요소에서는 인연의 법칙이 형성되지만 모처럼 만났더니 이 딸린 남자, 괜찮다고 생각했더니 이 딸린 여자의 성, 이런 모습이 비춰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나름 내면에 잔잔한 근심 걱정이 일어날 수 있다. 위장병, 감기기관지, 그리고 생리적인 요소에서의 건강관리를 각별히 유의할 일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말부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무방하다 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부대끼지 않게끔 그런 운의 행보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려는 일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부딪히는 상이니까 마음이 조금은 심란하다. 그러나 재물적 요소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부와 명예라는 이 기운이 자리에 있었고, 현재라는 이 임수를 자체에도 병신 합수, 암합적 요소에서의 재관이 형성되죠. 이런 속에서의 어떠한 목적사, 그래서 가을거리 추수를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의 병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괜찮겠다. 자, 그렇지만 밤잠을 설치듯이 내면의 근심 걱정, 벌려놓을 일들에 의한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경자적인 입장에서는 자녀 문제 등을 겸해서 생각이 많은 시간대이니까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병자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병자일주적인 개념. 자, 병자일주. 정관의 기운을 깔고 앉아있죠. 현재라는 이 달, 병화에게 있어서는 정제의 기운과 합을 하고, 그리고 겁제의 기운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해가는 그런 상이 자아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의기양양 내 뜻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는 그런 이치 속에 있다. 병화에게 있어서 이 술토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묘지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 속에서 무덤 속에서 조용히 있다 이 개념보다는 술토는 목의 양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이 길러지는 상이죠. 목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름 있다는 것이죠. 자, 추수를 하고 또 새로운 곡식들을 엿듯 씨앗을 파종하려는 그런 기운. 밀과 포리. 내년도 입하에서 망종이라는 이 시점에 추수를 할 그런 대상들을 파종하는 시간대에 이러한 큰 태산의 땅 속에 곡식들을 묻어놓는 상이 되는 것이죠. 토굴 속에 감추어 놓는 그런 상도 되죠. 그리고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방락의 달입니다. 땅 위에 산지박이라는 이 개 자체는 하계는 땅이요 들판입니다. 그리고 상계는 땅의 자식인 큰 태산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상이죠. 그러나 이 태산도 대지라는 어머니의 모적 입장에서의 잔식과 같기 때문에 방락이라는 이 과정을 겪어서 다시 평평해지는 그런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월 속에 다시 시간이라는 이 여행자는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 속에서 현재라는 이 달에 그렇듯 한로에서 상각, 입동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추수를 하고 농촌 들녘에서는 그리고 다시 병화라는 이 기운이 이 술도 속에서 암장되어 있었을 때 이걸 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화의 기운은 임수라는 이 기운을 보면서 불러내는 상이죠. 그래서 정임합목. 그래서 인성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목의 에너지를 자양하는 그런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병자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정관의 기운을 깔고 앉아있는 이 일주. 그래서 관운이 좋다. 그 속에서도 부귀영화로운 시간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속에서 새롭게 다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대에 놓여 있다. 계절상으로는 내년도 봄, 여름을 향해 가는 병자일주에 이렇듯 잘하는 이 기운은 항상 나아가고 물러남의 징태의 유무를 가늠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호등과 같은 기운인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병자일주적인 이야기는 매듭합니다. 다음은 병신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병신일주적인 입장에서 자, 병신일주 현재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서 이 장관을 보면 또 편관의 기운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역마, 여행, 이동수적인 이 기운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듯 임수로기 때문에 임수월이기 때문에 이렇듯 편관의 작용이 아주 센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뇌하는 상이 됩니다. 정신적 고뇌.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나름 고민거리가 많은 그래서 이런 시점 자체에 여행 이동수적인 그런 요소의 기운이 작용하죠. 애정적인 측면은 남성 여정할 것 없이 잔잔하게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다만 약간 까탈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 속에서 머릿속을 권해이기 하는 여성적 시각에서는 금년도 2023년 개묘년 자체가 정관의 기운이 들어와 있죠.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이라는 이 부분이 암시되어 있고 어떠한 스펙 쌓기에서 시험 봐서 합격의 기운이 자리해 있습니다. 인성의 기운과 내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다 같이 자리해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명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달 이사, 이동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할 때 여튼 사랑 연애의 기운도 잔잔하게 있다. 다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대상이다. 여성적 시각에서는. 남성적 시각에서는 미래의 기운이 연상된다. 두 여자를 놓고 권해한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무방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병자 일주적인 개념에서도 남성, 여성을 끝없이 사랑, 연애의 기운은 현재의 달이 강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병신 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렇듯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까탈스러움이,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괜찮은데 둘 다 공이 이성을 만났더니 자녀가 있더라. 이럴 수 있는 인연의 법칙도 형성되지만 아무튼 밤잠을 설치는 그런 가을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 2막 또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대, 그리고 건강적 측면에서는 이렇듯 잠을 설침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 그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감, 해야 될 일은 많고 보려는 일들은 많고 혼돈 속에서 여행 이동수,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관제 구설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야 잔잔하게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흉이 되진 않습니다. 약간의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적인 요소에서의 까탈스러운 거래처, 상사, 이 부분을 놓고 보내야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있는 병신일주. 아무쪼록 가을이라는 이 시점, 진한 단풍이 드는 이 시점에 의미로운 여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하면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죠. 이상으로서 병신일주에 대한 이야기 매듭합니다. 자, 다음은 병술일주에 대한 이야기 곧바로 진행합니다. 자, 병술일주. 술이라는 이 기운, 자, 식신의 기운이죠. 자, 먹는 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렇듯 임수롤이라는 술 자체도 그러한 식신의 기운을 갖고 있다. 자, 먹는 신, 음식의 신, 조상에게 이렇듯 먹을 것을 바치고 공을 들이는, 그래서 공덕을 쌓는 그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정된 부부 속에서의 그 속에서 명예도 자리하고 동료들과 연합해서 나아가는, 병수로는 평화가 잠들어 있는 땅, 음화로서 자리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음적인 요소는 이렇듯 술토를 풀면 신금이고 정하고 다 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시점이 무엇이냐? 본격적인 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말해서 피어나는 국화도 음의 기운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음의 기운을 머금고 지조, 절개, 그러한 이미지의 성적이 바로 이 국화의 이미지인 것이죠. 찬소리를 만든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국화꽃, 그리고 대인소리가 내리기 시작한 이 무렵 농촌의 가을은 가장 바쁜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한로 절기. 이미 이 한로라는 이 시점 자체는 겨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서리를 밟았더니 어른이 되더라. 겨울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치 1년의 농사를 짓고
깊은 밤을 향해 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 깊은 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밤을 뜻하기 때문에, 겨울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조건 아무것도 않고 잠을 이룬다, 그게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잠이 드는 그런 상이 되는 것이죠. 내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술토에서는 목의 기운이 양육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죠. 목은 병화에게 있어서의 인성입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러한 술도 속에 있는 신정무, 천간의 이치장간을 보게 되면 신금은 병화를 불러들이고 정화는 정반대인 임수를 부르죠. 그래서 정임합목. 다시 말해서 목이라는 이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른고 자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술 일주적 개념에서는 독립, 분가,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싶은 욕구, 더 넓게 확장하고 싶은 욕구의 이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매년의 임수를, 묘술, 화, 비급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죠. 그래서 독립, 분가, 새로운 일을 모색하려는 기운이 형성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롭게 출발하려는 이 에너지가 자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병술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매듭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호 일간에 대한,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병호 일주. 양인의 기운을 깔고 앉아있는 그런 상이죠. 재앙지에 앉아있는 상. 아주 의기양양한 이 기운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오술, 합, 화. 비겁의 기운이 역력하죠. 자, 모든 부분이 다 화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 비겁의 기운이 태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독립, 분가, 이사, 이동수, 확장적인 요소의 이 에너지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신강한, 신앙한 사주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무모한 투자는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화조화로운 이 명식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면 현재라는 이 시점에 새롭게 계약을 하고 또 대뜻에 의해서 주변에서 동조하는 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치 집에서는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자녀도 다 동조하는 그런 상이죠. 형제, 의형제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속에서 독립, 분가, 이런 기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확장에 의한 이사, 이동수적인 그런 요소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자리하는,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미래를 나누는 상이 연출되죠. 병신, 합수, 재가 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것 없이 이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기분이 형성되죠. 약간은 쎄한 느낌. 그래서 결혼 문제나 이런 부분을 놓고 고뇌. 이성적 입장에서 둘을 놓고 고뇌하는 그런 상. 남녀공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재물적 요소는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자, 금년이라는 이 개면년 자체가 병화 일간적인 입장,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특히 정관의 기운, 편안함이 있죠. 현재라는 달 임수월, 음력 9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음 달을 내다봐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음력 8월도 마찬가지죠. 암목적 관계에서 미래, 사랑이라는 이 기운이 애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하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병호일적인 입장에서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있죠. 자, 이런 시점에는 사실은 근골격계, 그러니까 화극금, 그런 상들이 되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의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그리고 간의 에너지가 너무나 쇠잔해져 버립니다.
화해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회해지는 지친 에너지가 작용한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그리고 관제 부설적인 요소, 관이라는 이 임을 수국화가 아닌 화가 수를 증발시키려는 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소소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의 일주적인 입장,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 이로써 병호의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운의 이야기 내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인 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편인의 기운 속에 금년도 이 기운이 정인의 기운, 정편인의 기운들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하면서 현재라는 이 달과 그렇듯 연계해서 더욱더 화해의 에너지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조금은 답답함,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 이사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벌려놓은 일들, 동업회복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형성된다. 그러면 재물적 요소에서의 이 운이 좋다 해도 그 부분을 분배하려는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현금 유동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로론 내 능력이 한 아웃풋적 요소에서의 이렇듯 장관풀이를 하면 신금이라는 이 안정된 부가 있고 그것을 다만 공유하려는 겁재상이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일적인 요소에서는 더욱더 벌려놓고 추구에 관한 아웃풋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그 속에서 화해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임수롤의 임,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재련되고 그 속에서 의미 자체는 재물은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측면, 자, 화해의 에너지가 극대있기 때문에 여하튼 노년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근, 골격, 뼈 이런 쪽의 병이 침탈하지 않게끔, 그리고 임수는 반강적인 에너지죠. 성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자, 관제 구설수 그다지 없죠. 약간의 이 기운들은 이때 관을 밀어내는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애정적인 측면, 남성적인 시각이든 여성적인 측면이든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의 기운 속에서는. 아무쪼록 이렇듯 운의 시간대, 한로에서 입동까지 이 시간대에 중간에 상강이 있습니다. 자, 음의 기운이 극성한 이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계절은, 그래서 이 은기를 먹고 자라는 국화꽃 아름답게 피어나죠. 그리고 들녘 산야에는 단풍이 지는, 그리고 농촌에서는 가을거리가 한창이기 때문에 분주다사하니, 자, 의미로운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운의 행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병 6 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내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 일간 6 일주에 대한 음력 9월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월 8일이 한로입니다. 그리고 중간절기 상강에 들어있죠. 그리고 11월 8일이 입동, 겨울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적인 입장에서 2023년 개묘년 편관의 기운 속에서 편인의 기운, 어떠한 스펙을 쌓고 내가 위치를 올리기 딱 좋은 시간대, 그러나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있는 그런 시점도 됩니다. 편관의 기운, 칠살의 기운, 다시 말해서 전개상충하는 이 기운이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시간대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달, 음력 9월은 결실의 달이면서도 이렇듯 정화와 임수가 이렇게 짝을 하는 상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미래의 상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은 남녀공이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특히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더 강한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 현재 이런 달, 독립분과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이동수적인 그런 부분을 기획할 수 있는 달입니다. 새롭게 떠나고 싶고 새로운 것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그 재물로는 말 그대로 가을의 끝자락, 결실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수월, 상관의 기운,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속에서 편재라는 재가 있습니다. 재물적인 요소, 집안에서는 시어머니, 아버지 또는 고모 같은 그런 에너지들이 남녀공이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견의 기운, 장간불이라는 것입니다. 중기 자체가 정화인 비견의 기운이 들어있고, 이 비견은 임수를 불러들이는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성인 목기운을 만듭니다. 이 목기운을 이렇듯 수월에 양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음력 9월이라는 이 개를 지역에서는 산지박이라고 합니다. 깎일 박락의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음의 기운이 점차 자라서 마지막 양의 기운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기운마저도 빨아들일 태세죠. 그래서 음기가 충만하는 그런 계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사설표는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듯 음의 기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음축입니다. 그리고 박락, 과실이 땅에 떨어지듯이 산이 대지의 이 평화로움 속으로 다시 모국에게 다시 돌아오듯이 들녘이라는 이 들판, 대지라는 이 들판, 큰 태산이 있다 해도 이렇듯 깎이고서 결국은 땅으로 돌아오더라. 결실의 이 계절에 이렇듯 이런 상 속에서 음력 9월에 음기가 강하다 이 이치는 말 그대로 응축됨이 있는 열매가 탱글탱글 알곡지게끔 응축되어 있는, 그래서 결실을 이루는 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무렵에 현재 상강에서 입동이라는 이 시점은 농민들이 가장 분주한 시간대에 있습니다. 결실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 결실만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결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수로는 목기운이 양육된다 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다시 내년 하지와 망중의 시기에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파종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자, 이모작을 준비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운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6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미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운의 이야기. 자, 식신의 기운 속에서 이렇듯 상간의 기운, 그러면서도 연월이 이렇듯 합하여 비견의 기운, 비겁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조금은 좁아져 있는 상, 벌려놓은 일들, 그에 의해서 확장, 세력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미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달,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적인 부분 가지고 신경이 많이 가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펼쳐놓은 일들에 있어서의 장근심,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인간적인 요소에서는 약간의 부대낌이 있다, 약간의 마찰이 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측면, 비위가 약해진다. 신경쓰임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인한 위장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자, 재물적 요소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적 요소는 괜찮다. 그 애정적인 측면, 남녀공이 사랑 연애의 마음은 깊더라,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은 남녀공이 암목적 관계에서 미래의 상이 연출되더라. 자, 이직적 요소 더 넓히고
이사를 가고 싶은 욕구, 그런 부분이 독립, 분각, 새로운 일의 모색, 새로운 일을 추구하려는 이 기운이 강합니다. 여기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속에서의 이 정밀일주, 분주함이 있고, 내적인 요소에서는 감성적 입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신경쓰임, 잔잔한 신경쓰임이죠. 벌려놓은 일 때문에 육체적인 약간의 피로감. 자, 이것으로서 정밀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자, 이런 계절에는, 이런 시점에는 간이 좀 허해지는 시간대다. 그래서 보양식을 좀 먹어주자. 짐승의 간도 좋다 할 수 있죠. 동물의 간. 에너지가 풍만해지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정묘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편인의 기운. 금년도 개묘년. 편인의 기운이 강한 가운데 묘술 합화. 자, 비겁의 기운이 강해진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남성 여성을 없이 암묵적 관계에서 밀애, 사랑이 이렇듯 자라나는 달. 재물적 요소 나쁠 게 없죠. 건강적인 측면, 종묘일주 그다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관제 구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일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 자, 의미로운 시간 여행. 이 속에서 현재의 스카우트 기운도 강하다. 자, 정미일주, 정묘일주, 정해, 정축, 정유, 정사일주. 금년이라는 현재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8일의 시점은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 그래서 이직, 자, 스카우트 기운이 자리하더라. 합격의 기운,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아주 합격의 기운이 자리합니다. 직장인적인 요소 또는 사업적인 맥락에서 일을 도모하신 분들,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문서로서 전해지더라. 의미로운 시간 여행, 행복한 가을 결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의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남녀공이 이 정해의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처덕이 있고 배우자덕이 있는 그런 명식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암합적 요소에서 마치 어머니가 나를 챙겨주듯이, 매니저가 나를 챙겨주듯이, 정일주적인 요소에서 이런 IT라든가 전자정보통신, 광고, 미디어, 예술적, 그런 쪽, 연예계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경영적 마인드로 가는 분도 있지만 특히 변호사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주인공들도 많습니다. 이 정해, 정미일주, 그런 분들. 자,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현재의 달, 금년도라는 이 시점, 개묘년 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렇듯 서로 상합돼서 목의 기운, 인성의 기운 자체가 비겁의 기운으로 자리하더라. 그리고 현재의 달, 이렇듯 정관의 기운이 다시 나하고 짝을 흘리더라.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의 이 현재의 달호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애정적인 측면, 남녀공이 괜찮죠. 재물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건강적인 요소에도 괜찮습니다. 관제구설 무방. 자, 이직적 요소, 이 부분은 스카우트의 기운이 자리하더라. 그리고 승진, 이직적 요소의 이 기운, 합격의 기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리, 위치가 좋아지는 그런 시간대에 여행을 한다. 자, 상강이라는 이 시점, 서리가 내리는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음의 기운이 극성을 부리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점에 국화꽃은
피어나는 것이죠. 절개의 대명사죠. 지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리를 맞아도 시들지 않고 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이 계절 10월 24일이라는 이 중심에 이렇듯 농촌에서는 아주 바쁜 시간대가 일출되는 것이죠. 가을거지로 분주한 것입니다. 가을거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내년을 향해서 내년의 봄, 여름이라는 이 망종의 이 절기를 향해서 일과 보리, 이모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농부들의 마음, 분주다사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해일주, 행복한 일주이죠. 현재라는 이 달에 본인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부분들을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만 매도하고 다음 정축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운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축 일주 식신의 기운이죠. 그러면서도 이 속에는 편간, 편재, 편인의 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음기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현재라는 이 수롤 자체도 여기와 중기 자체가 음입니다. 하야오로 음의 시대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력 9월을 이렇듯 주역적 요소에서의 23번째 산지박이라 했습니다. 자, 음의 기운이 쌓이고 쌓이면서 계속 위를 향해서 밀어올리죠. 그리고 끝내는 이 양의 기운 하나마저도 흡입해버리는, 물리쳐버리는 그런 상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수롤 자체는 진월과 이렇듯 도전하면, 이 계상을 이렇듯 반대로 돌리면 지뢰복이라는 귀가 나옵니다. 땅 아래서 천둥우레가 이렇듯 진동하면서 움직여가는 상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 달 자체는 이렇듯 음기가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양의 기운은 못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천둥우레도 활동을 멈춰버리는 그런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의 기운이 강할 때 국화꽃은 피어나고 단풍은 물들고 농부들은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모작을 준비하고, 자, 축술, 이 기운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럼 편관과 편재의 기운 해봐야 깨질 게 없죠. 다만 비견과 편재의 기운이 약간 부딪히는,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는 돈 문제로 아버지와 남성적 시각에서는 이렇듯 약간의 마찰이, 여성적 시각에서는 시어머니적 개념, 그리고 고모,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분, 인간적 요소, 육신적 요소에서는 잔잔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죠. 그리고 이럴 때 비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화생토, 식신의 기운이자 상관의 기운, 펼쳐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 이 계절에 건강관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심혈관 계통의 건강관리를 해야죠.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근골격, 뼈,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골다공증, 그리고 통풍. 여기서는 통풍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 골다공증적인 그런 부분과 심혈관 계통 건강 주의. 그래서 이런 날 건강을 챙기십사. 그래서 정축 일주는 건강적 측면 주의하자. 그리고 소소한 마찰이나 관제하고는 조금 무방합니다. 인간적 육신적 관계에서의 마찰, 이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은 남녀 공이 괜찮더라. 묵계에 좀 비밀스러운 만남, 회합이 있을 그런 상이죠. 아무쪼록 정축 일주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결실의 계절에 본인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유일주처럼 이렇게 편재의 기운을 깔고 앉아 있으면
마치 돈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웃음이 절로 나죠. 정유, 이 유금을 장간풀이려면 이렇듯 경금의 상이 33%, 그리고 신금의 상이 하여튼 66% 정도 작용을 하죠. 정제의 기운이자 편제의 기운이 작용하는. 그렇지만 이 유금 자체도 음의 기운이 강한, 그리고 현재의 달도 음의 기운이 강한 시점입니다. 음은 응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사, 자, 금이라는 이 기운을 재련하는 그런 시간대가 지금 현재의 달이죠. 묘술합화.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해지고, 화의 기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정화와 임수가 짝을 해서 인성, 뗄나무 기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목 기운을.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을 재련함에 있어서의 뗄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듯 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겉붙임에서 액체로 흘러가지 않을 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수국화가 아니라 수화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실의 계절, 박락의 이 시점, 열매는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태산이라 할지라도 대지의 이 모의의 자식들입니다. 끝내는 이런 산 자체가 땅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이 되는 것이죠. 산은 땅의 자식입니다. 건곤, 하늘과 땅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런 산의 상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달한 음기가 극성한 시점, 이제 다음 달 입동이 되면 모든 부분, 이 여소토 자체가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력 9월의 이 시간대는 박락의 시점, 과일이 땅으로 뚝 떨어지듯이 결실의 시점이 됩니다. 양의 잎사지에 있는, 양의 껍질 속에서 음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음은 응축이고 양은 발산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을 뿜어대듯이 열매들이 이러한 박락의 시간대이지만 결실의 시간대, 그러지만 다시 시종자를 땅속에다 묻을 시간대, 이 수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성인 이 목의 기운이 여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대인 것이죠. 목 기운이 양육되는 시간대의 수술. 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사랑도,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 건강적인 측면 다 문제는 되지 않더라. 그 관제 부설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직적인 요소, 이사, 이동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죠. 새로운 환경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래서 스카우트에 의한 이직, 합격의 기운, 영광의 기운이죠. 그래서 그 주체로서 나아가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정유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매듭하고 끝으로 정사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일주, 지향지에 앉아있는 정화, 겁재의 기운을 이렇듯 깔고 앉아있는 산, 의기양양하죠. 그 속에서 이 서화는 사실 불의 에너지가, 양의 기운이 극강한 속에서 이렇듯 금의 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화 자체는 태양인의 상과 똑같죠. 그렇지만 이 기운은 가을을 향해 갑니다. 사, 유, 축. 이렇듯 흘러갈 때 이 서화 자체 속에서 이렇듯 안정된 부, 그리고 겁재란 상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대. 겁재가 이 신정무, 술도 속에 있는 신정부, 이것을 경합하는 상도 되죠. 물론 편재라는 이 기운을 놓고 이렇듯 정한이 병화가 이렇듯 다투는 상도 됩니다만은 제 기운은 여하튼 강하다.
이 화살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기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치 못해서 이렇듯 화살표들이 지 멋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연애라는 이 부분, 남녀공이 괜찮더라. 그 이직적 요소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사실 스카우트에 의한 이직, 자 관제 구설 그다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정사 일주는 여행의 운, 이동수, 이직, 스카우트, 합격, 명예라는 관이 들어와 있는 그 시간 여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수, 이동수의 기운이 강한 것이죠. 단풍이 지는 이 계절에 들녘에서는 농사일로 바쁜 농부들, 그리고 이렇듯 상강이라는 이 무렵에는 이 상강에서 입동까지의 시점을 이 중국인들은 삼후라 했습니다. 삼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5일씩 끊어서 5일 하면 15일이 되죠. 그래서 일후에는 승냥이, 마치 늑대가 멧돼지를 잡고 오소리를 잡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 있던 농민들이 의외로 이 늑대들이 반갑고 승냥이가 반가운 그런 동물이, 성스러운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상강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29일부터 다음 달 양력으로 11월 초가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는 초목이 누렇게 변하더라. 말 그대로 단풍이 진다는 것입니다. 단풍. 서리가 내렸으니 모든 것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후에는 동면하는 모든 벌레들이 입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입구를. 네. 겨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강, 서리가 내리더라. 마지막 양의 기운 하나마저도 음의 기운이 밀어내고 빨아들여서 없애버리는 상이 바로 이렇듯 이제 입동이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 6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 운의 이야기. 캐셔리 계절의 주인공으로서 이렇듯 재물운과 사랑, 이직적 요소에서 스카우트, 합격, 모든 것 일석삼조를 하시기 바라며 이만 배려할까 합니다.